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한다고 시작하고 그러면 이 준비를 언제 할 건지를 가늠하게 된다면 네. 그거에 맞춰서 초등 과정을 어떻게 할지 기준이 세우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의 저는 조선의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교육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학습 습관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 고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제 영상을 많이 찍으셨을 테니까 그때 대치동의 현실을 알렸는데 가장 반응이 좀 뜨거웠던 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 아니면 놀랐던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제 동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건 네.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수학이 망하는 이유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네. 그냥 중학교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하진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중학교 때 쌓이긴 쌓였는데 터진 건 고등학교 때 터진 거죠. 그건 왜 그런가요? 중학교 때 시험은 찍을 수가 있어요. 서술형 답안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90도 같으면 90도라고 치고 풀이를 쓰면 답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답 자체의 문항이 길고 예. 그렇게 찍기에는 너무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예. 풀지 않으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잘 학교 시험을 잘 커버하고 들키지 않게 상처를 잘 숨겼던 예.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그 상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맞죠. 그럼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얘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던 애가 왜 그렇게 되는 고등학교 때 못할까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 이제 실제 학생들을 수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티가 그런 났나요? 징조는 있죠.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든지 숙제를 안 해온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뭐 집중력이 떨어져요라는 컴플레인들을 조금 피드백들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징조들이 쌓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학교 시험 결과로 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갑자기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갑자기는 없다. 갑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웬만큼 하면 그거를 알아차리기 어렵나요? 얘 실력 정도를 진짜 실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나요?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 게 초등학교 때 일단 배우는 큰 종류의 시험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지필 평가가 네. 별로 없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보는 지필 평가 자체도 네,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정도는 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초등학교 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때 보는 지필고사는 변별력이 아주 크기는 좀 어렵죠. 많은 분들이 학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초등학교 때 시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의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많이 보게 되는 신뢰하고 예, 거기에 전폭적으로 믿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 레벨 테스트의 공정성, 그러니까 네. 그 객관적인 그 신뢰도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받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예,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예를 들면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든 그렇죠. 보시면 예, 예. 대성 모의고사처럼 신뢰도 있는 기관의 모의고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학교 레벨 테스트나 그런 것들은 이제 대치동에서 유명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가 크거나 네. 그러니까 큰 학원의 시험들을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그 학원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간에 네. 그 레벨 테스트나 그 시험지는 좀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네, 저는 그걸 아마 그 학원마다 다른데 예, 예, 예. 이제 돈을 조금 받는 곳들이 있고 아, 무료인 맞아요. 곳들이 예,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근데 그 돈이 그 시험지 비용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런 결과로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상담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6개월에 한 번이면 6개월에 한 번, 조금 더 자주면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잘 보던 못 보던 간에 한번 봐서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느낌이구나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조언. 네. 그
시기는 추천하는 시기가 있으실까요? 그 시기는 요즘 잘 되고 있는 책들은 초3이라고도 하는데 초3.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나요? 네, 아니요.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의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초3 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한 초4나 5가 되면 확실히 이제 관심이 크게 있으신 것 같아서 네. 한 3학년 혹은 4학년 때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맨 처음엔 첫 접근을 어떻게, 첫 걸음을 어떻게 뛰는 거를 선호하시나요? 아,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두발 자전거 배우잖아요. 네. 근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지금도 못 타요, 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배웠는지는 실은 돌이켜보면 크게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초등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는지보다는 네. 중학교 수학을 어느 시점부터 시작할 건지를 기준을 정하신다면 아, 그게 그- 포인트인가요? 네, 그게 되게 아. 왜냐하면 초등 과정은요. 그 앞부분은 연산의 성격이 많아요. 뭐 그렇죠. 자연수 예, 나누기 예, 예. 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학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한 연습의 성격이 좀 더. 워밍업이죠. 네, 근데 중학교부터는 배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한다고 시작하고 그러면 이 준비를 언제 할 건지를 가늠하게 된다면 네. 그거에 맞춰서 초등 과정을 어떻게 할지 기준이 세우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초등학교를 보고 얘가 따라오는 거를 본 보고. 상황에서 중학교 그쵸. 계획을 세워라. 네. 그러면 중학교 계획이 아이마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비유인데 얼마 정도 있어야 적정한 삶과 혹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인가요? 라는 너무- 질문이 전 너무 어렵다고 너무 생각해요. 어려워요. 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공부에 대한 기준도 네. 부모님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부 상이 얼마큼인지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부동산이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건물 사면 부러운 것처럼 그럼요. 다른 왜 자녀가 이렇게 공부를 그런 잘하면 정보가 많이 들리는지요. 왜냐하면 실은 잘 안 되는 정보는 나한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대치동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네. 대치동에서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3학년 때, 4학년 때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거의 스탠다드처럼 이렇게 들려오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중등 시작을 언제 하냐보다 선행에 대한 걸로 바로 연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등 시작을 언제 할까에 대한 문제는 예. 실은 중등 선행을 언제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이랑 비슷할 수 있죠. 편집장님은 실은 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전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저 같은 그러셨어요? 경우에는 중학교 때 거의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도 실은 내신은 좋았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되게 안 나와서 네. 되게 고생하던 타입이거든요. 어. 그래서 고3 때까지 수능을 망하고 예. 재수할 때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해서 그래서 가셨어요. 네, 대학교로 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때만 해도 이게 고등학교 때 혹은 고3 때 역전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꽤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정시의 비중이 높았고 수능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수시의 비중이 많고 그렇죠. 물론 예. 이게 정책이 바뀌겠지만 특목고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네.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거고 좋은 고등학교로 가려면 중학교 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중학교 때 내신으로 고입을 고등학교를 가니까. 준비하니까. 또 요즘은 이제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네네. 이미 고입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인 거지 고입의 중요성이 낮아지지는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입이 중요하기 위한 중학교 때 성과를 내야 되는 그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황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예전보다는 훨씬요. 그리고 과목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시키는.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상과 수화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네. 고등학생이 되면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행하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벅차니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 때 다가올 그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걸 최대한 앞에서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선생님 보셨을 때 대부분 많은 친구들 수학을 놓는 시기, 수학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중등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질 때는 네. 1학년 1학기 심화 과정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심화 때 네. 문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오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요. 음. 그러니까 문자가 익숙하지 않은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좀 지나가면 2학년 1학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2학년 2학기 그러니까 도형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2학년 2학기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음. 1학년 2학기는 도형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잘 지나간 친구들은 저의 경험으로는 중학교 수학은 잘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3이 굉장히 큰 장벽으로 남죠. 수상. 주관적으로 네. 학생들이 수학을 제일 놓는 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수학을 풀 때 100%딱 깔끔하게 알지 못해요. 네. 예를 들면 문제를 푸는데 정말 문제집을 많이 푼 친구들은 문제를 보면 답이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 중에서 퀄리티 한 80이면 만족인데 네. 4, 50으로도 답이 나와요. 그렇게 문제집을 풀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이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 문제를 맞았을 때도 개운한 맛이 안 들면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푸는 게 너무 일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수학 흥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 흥미라는 단어가 그 수학 공부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쉬운 문제라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어떤 공식에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는지 깔끔하게 알아. 그러면 그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 맛이 그래도 수학이 그래도 재밌구나. 재밌구나라는 흥미를 느끼게 하는 지점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빠르고 착착착 풀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한테 스케줄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1시간 끝내고 영어 1시간에 이 스케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문제를 깊이 파고 탐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힘이 스케줄링이 되게 잘 되는 친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